융복합 인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 이상의 것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통섭형 인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융복합 인재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나 투자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융복합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기울여야 할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 원영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융합형 인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학부제 아니겠습니까? 학부제를 도입해서 다전공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성공적이라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그 분과 학문 체제로 있던 것이 이제 학과 단위로 있던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학부 단위로 바꾸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전공을 한꺼번에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전공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전공들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개들이 합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완전한 형태로서 화학적 작용들이 일어나는 데는 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시도나 의도만큼 좋은 성과를 못 거두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도록 해서 원래 의미하던 바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저도 학부를 졸업했습니다만 이게 뭔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깊이 있는 것을 더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은 이제 깊이만큼이나 너비도 같이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정부에서도 방침이 ICT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은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잘하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해진 것이다라고 하는 데는 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학문의 깊이와 넓이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대학이 학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이 대학 평가나 혹은 입시 제도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좀 받아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오랫동안 학문 제도라고 하는 것이 보면 입시 제도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해왔죠. 그래서 대학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항상 입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너무 집중해 온 것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학문 제도로 가는 부분들이 알맹이가 상당히 빠져 있었다. 그럼 학문이란 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학문이 아마 새로운 하드로서 융복합 이런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은 개인의 어떤 영웅적인 그런 고통스러운 싸움이나 자기 혼자 하는 노력이나 이런 부분으로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같이 협동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많은 회사들이나 기업들의 조직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보면 여전히 분과학문 제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학생들이 가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고 기술 파트가 따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지금 사회 전반이 다 그런 분과학문 체제에서 크게 못 벗어나기 때문에 대학도 홀로 스스로 벗어나기는 또 어려운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온 사회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온 사회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해법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게 좀 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까요? 글쎄 지금 융복합 문제를 하도로 내놓고 있는 대학도 많고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학문 제도를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에서도 보면 융복합 분야들의 지원을 늘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려움이 뭔가 하면 융복합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걸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 전공을 가진 학자들이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준 다음에 실질적인 융복합은 학생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모순된 일이죠. 학생들이 이미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데 학생 스스로 해야 된다는 점에서 뭔가 청출어람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융복합이라고 하는 학문 체계가 먼저 정해지고 그런 다음에 전수되는 그런 제도적 기반들이 마련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은 이게 슬로건 형태로만 되어 있는 융복합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학문 체계를 만들어서
이루어지도록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자, 제가 말씀을 듣기로 교수님께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융복합형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계시다고 좀 들었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그걸 다 할 수 있고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노력은 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네.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주로 커뮤니케이션 혹은 방송 쪽을 제가 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소위 말해서 방송과 통신이라는 부분이 융합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예. 방송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학부 학생들의 이때까지 주어진 주로 과제들이었는데 예. 방송 컨텐츠들을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 통신으로 전달되는 통신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단순히 겉으로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 실질적인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분을 모셔서 저 역시도 강의실에서 그걸 전달해주고 학생들이 융합하기를 바라고 있는 아직은 체계화되지 않는 형태로서 시도에 거치고 있는 거죠. 성공적이지는 못합니다. 아, 문제는. 그렇군요. 네. 저 어쨌든 이렇게 뭐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제는 뭐 학생들도 뭐 융복합형 인재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좀 변해야 뭔가 변화가 일어날 텐데 학생들이 융복합형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학생들이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네.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그런 일까지 학생들에게 미루면 대단히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몇 가지 요청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예. 문과와 이과라고 하는 구분에 너무 익숙해 있었던 것인데 서로가 이제 교차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일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서도 자연과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문과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거꾸로 인문과학을 한 학생들에게 자연과학이나 이공계의 어떤 과목들을 듣기를 권장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 사실은 해본 일이었기 때문에 문지방을 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문지방을 한번 용감하게 넘어보라라는 예. 그런 권유를 먼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처음만 어렵지 하게 되면 또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학생도 좀 열심히 네.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 원용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